대통령, 원내대표, 대선 주자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수도 이전을 띄우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대통령도 지금 지역 중심을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수도가 옮겨져야 결국은 결국은 이제 수도권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래야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이게 국토 균형 발전. 예, 그렇죠. 네. 부동산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서 올라가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 저는 조금 의구심이 품어요. 뭐냐 하면 그때 한참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요 행정 부서들을 이제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옮긴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이제 방송 관련해서도 주요 이제 관청이 나주 쪽으로 옮긴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나주에 가서 뭐 심의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방송국 서울에 다 있는데 이 방송을 관장하는 쪽이 나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어찌됐든 수도권 중심으로 저희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상장사의 대부분의 본사는 어디 있느냐면 서울에 다 있습니다. 공장들은 지역별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사들은 서울에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에서 벌어들였던 돈이 서울로 오는 거죠. 그 당연히 돈이 서울로 모이는 거고 돈이 서울로 모이다 보니까 사람도 따라 서울로 모인 거죠. 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될 거지만 어찌됐든 이분들의 정책이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수도 이전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어찌됐든 수도권 집중이 문제의 근원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 네. 그죠? 그리고 이 김경수 경남지사 이분도 행정수도 이전 국회가 해결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막 진짜 자 내일부터 우리 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인다. 군사작전 하듯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도 이전을 지금 띄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 안 해볼 수는 없죠. 왜? 일단 재료 자체가 다시 신선하잖아요. 그죠? 물론 예전에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재료가 한번 예전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로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이제 부각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종목이 뭐있냐? 결국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유라테크, 그다음에 영보화학, 그다음에 프롬파스트, 그다음에 대주산업이에요. 아직까지 크게 움직인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료의 신선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군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이제 정책 관련주를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짝 효과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나 안 짚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별표까지는 안 쳐드리겠습니다. 참고는 하시되. 그러니까 별표를 안 친다는 것은 크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비중을 적게 가져가면 비중을 좋겠다. 적게 해서 재미 보실 정도로만 투자하시면 괜찮을까. 아시겠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에 필터 제품 매진되고 있다. 자, 이 무슨 필터냐? 샤워기 헤드.
네. 이 샤워기 보이죠? 샤워기 네. 꼭지. 샤워기 꼭지에 꼽는 헤드에 들어가는 필터. 그죠? 왜? 유충이 거기서 걸러져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찝찝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유충이 거기서 이래 헤엄치고 저 나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네. 그 필터에 네. 이만한 애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는 그 영상을 봤어요. 네. 그거 보니까 그거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그 찝찝하면 어떡할 거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찝찝함을 떠나서 유충이 내 몸에 붙는다는 그 찝찝함이 더 그죠. 심하기 때문에 이제 샤워기 필터라든가 이런 헤드 쪽의 필터 이런 것들이 네.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진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와. 이것도 바뀐 시대의 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뭐 그거 있다고 뭐 몸이 해로워? 죽어? 몸이 죽어? 아니야 이 정도였는데. 할머니 세대들. 네. 그런 얘기 많이 우리 어렸을 때 들어 이러면 먹고 안 죽는다.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먹고 안 죽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개미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사실 어떨 때 보면 개미가 국에 많이 빠져 죽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죽었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 약 된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네. 약 된다 약. 그냥 먹으라고. 예, 그냥 네. 먹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작은 거에도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집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가 이때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필터 제품을 다량으로 막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어진 부분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는 있어서 이것도 저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근데 참고는 해보시라는 얘기고 투자를 하시되 많은 비중을 투자하시지는 않는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또 단기로 투자를 하는 그렇죠. 게 더 좋다. 단기죠. 또,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유충 사태가 이제 정부에서 이걸 알았는데 수질 검사도 나가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도 지금 파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겠냐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냥 그 찝찝함 때문에 잠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고 그 불티나게 팔리는 것 때문에 주가에는 뭐 영향을 좀 네. 받겠다라는 정도지. 지금 깔따구 유충 이런 것들이 이미 원인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삶의 질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예전에는 우물에 얼마나 많은 그 벌레 거기 우리 어렸을 때 우물 빌리러 가면 우물에서 두꺼비도 나오고 이랬어요. 우물에 개구리도 빠져 있고 그 얼마나 많은 수많은 벌레들이 거기서 빠져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 퍼서 먹었잖아요, 사실.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렸을 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삶의 질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좀 부각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정수 시설이 좋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참고는 뽑아봤는데 네.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웰크론이에요. 웰크로. 예, 대림 비엔코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독이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 네. 욕실용품, 욕실에 관계된 이제 기구들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웰크로. 이건 웰크론이에요.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에 지금 그와 관련돼서 좀 오를 수 있다. 네. 근데 웰크론은 두 가지의 더블 모멘텀이 있죠. 네. 이 필터에 대한 더블 모멘텀이 네.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에 대한 더블 모멘텀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합쳐졌다. 저는 이걸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네. 웰크로는 별표를 치셔도 돼요. 네. 별표를 치셔도 되는데 나머지는 저는 반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라왔다가도 금방 빠질 수 있다. 있는, 네. 그래서 대림 비엔코, 와토스 코리아, 그다음에 한도 크린텍 네. 이런 종목군들은 올랐다가도 금방 빠질 수 있다. 네. 근데 웰크로는 올랐다가도 금방 안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때문에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을 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또 만났어요. 만났죠. 이 두 분이. 그래서 어제 만난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우리가 어제도 짚었으니까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 차세대 자동차 드림팀을 만드나 이거예요. 왜 그럼 이 한쪽은 전자 쪽이고 한쪽은 자동차 쪽인데 이 두 분이 합쳐져서 어떻게 해서 차세대 자동차 드림팀이 되느냐에 대해. 네. 왜? 전자제품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IT화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IT 부품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빌리티로서의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는 더 이상 화학연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기연료에 각종 편의시설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다가 정의선 부회장이 딱 한 얘기가 있죠. 자, 어디입니까? 4레벨의 자율주행차. 네. 이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4레벨의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현가장치가 뭘로 들어가느냐 하면 다 전기 제품으로 들어가요. 자, 4레벨의 자율주행차는 약 20개 이상의 사물 인식 카메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카메라. 네. 네, 인식 카메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여야 되죠. 네. 그죠?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니까 네. 당연히 이 뭐 사물을 인식을 하는 거는 당연한 네. 거고, 그다음에 조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의 제어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컴퓨터가 제어하지 않고 지 맘대로 운전해 갈 수 그렇죠, 안 없는 되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교통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연동되어져야 돼요. 오. 그렇잖아요. 네. 자, 내가 목적지도 안 알려줬는데 얘가 지 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얘가 어떤 명령값을 받아서 명령값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통신도 연관이 그렇죠. 돼야 통신도 되겠네요. 연관이 돼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럼 얘가 이제 주인한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길은 막힙니다. 돌아서 네. 갈까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뭐 성산대교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네. 이는 이미 알아서 교통 상황을 체크해서 알려주고 방향을 결정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가 시스템화된 컴퓨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시스템화된 컴퓨터. 그러면 이건 뭐냐?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런 부분의 핵심은 배터리만이 아니고 차세대 자동차의 드림은 배터리만이 아니고 시스템, 카메라 네. 모든 것들을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4레벨의 자율주행차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마지막에 등장하죠. 로보틱스. 웨어러블 이것까지, 로봇. 예, 네. 웨어러블 로봇. 이것까지 서로 얘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부 반도체와 이런 제조를 융합하는 융합 기술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그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결국은 드론, 1인용 드론. 그죠? 항공 모빌리티다. 네. 자, 이 모든 것을 정의선 부회장이 삼성전자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왜? 이들이 반도체의 핵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야, 이 자동차 드림팀이 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반도체에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죠. 네. 이 시스템이니까. 네. 그죠? 어제 길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 로봇, 도시명 항공, 드론, 네. 그죠? 카메라. 4레벨이니까 카메라, 그죠? 네. 그리고 내비게이터, 그리고 시스템, 네. 이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되겠다. 시스템 반도체, 네. 이런 부분들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뭐 깔따구 유충 이거 아니에요. 행정수도 이전 이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표. 부분은 미래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와도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네. 로봇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로보틱스, T로보틱스, 유진 로봇, 네. 그죠? 로보스타. 네. 이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죠? MCNX, 캠시스 이 카메라 미래 산업이라고 네.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와도 돼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전고체 배터리 얘기 우리는 이미 몇 달 전에 짚었습니다. 맞아요. 포스코 케미칼, 그죠? CIS. 에코 프로비엠, CIS.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들이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인가 어떤 걸 미래로 보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아, 여기까지네요. 예. 네. 제가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TSI가 신규 상장이 돼요. 네. 그죠? TSI가 신규 상장이 되는데 제가 왜 신규 상장 얘기를 최근에 안 하다가 이제부터 또 꺼내기 시작하느냐면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 관심 네. 폭발적이잖아요. 그렇죠. 소마전 보세요. 엄청나죠. 예, 엄청 낮잖아요. 그죠?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돈이 몰리다 보니까 돈이 몰릴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SK 바이오팜부터 네. 지금 신규 상장주 공모주 시장도 뜨거워졌고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또 2차 전지 관련주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TSI 요것도 한번 생각해. 이건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네.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거래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네. 이것은 그들에게 호재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가가 높게 출발할 때 따라붙으시지는 마시고 네. 시가에서 좀 밀려 내려와서 조정 들어오면 한 번쯤 그것도 크게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량으로 매수해서 좀 네. 재미를 보시는. 네. 그러니까 별표가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